어머니 투석비 때문에 정과자 재벌 혼외자와 계약 결혼을 한 나연, 아버지는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 알고 보니 남편 서준은 일부러 문제아 행세를 하며 밑바닥 생활을 배우던 그룹 이사였고 이미 익명으로 어머니 병원비 전액을 냈던 사람이었다. 돈 때문에 시작된 계약 결혼은 진심 어린 사랑으로 바뀌었고 피가 아닌 선택으로 이뤄진 진짜 가족이 탄생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라이프 아틀리에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6시 서울 강북의 한 대학병원. 박나연 32세. 그녀는 밤새 병원 복도 의자에서 잠을 청했지만 눈은 한 번도 감기지 않았습니다. 구겨진 옷, 지친 얼굴. 손에는 병원비 청구서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나연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투석실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광경이 그녀를 맞이합니다. 어머니는 만성 신부전 환자였습니다. 주 3회 매번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베이지색 커튼 뒤 58세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핏줄이 기계로 연결되어 있고 붉은 피가 투명한 관을 따라 흐릅니다. 나연아, 이번 주 투석비는 해결됐니? 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580만 원이 밀려 있었습니다. 병원 수납처 앞. 나연은 청구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번 달 미납액 580만 원, 다음 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나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 23만 원. 작년에 다니던 회사는 이미 그만뒀고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대출은 이미 한도가 다 찼습니다. 더 이상 빌릴 곳도 없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나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15년 전 부모님이 이혼한 뒤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박정호의 목소리. 중견기업 임원답게 차갑고 단호한 음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나연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 말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박나연은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서류 넘기는 소리. 아버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엄마가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고 있어요. 병원비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요. 다시 침묵. 그리고 차갑게 돌아온 대답. 내일 집으로 와라. 다음 날 오후. 나연은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새집. 재혼 후 새어머니 최미숙과 이복 동생 박채린이 사는 곳. 나연이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누구세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연이에요. 문이 열렸고 화려한 거실이 나연을 맞이했습니다. 고급 가구, 대형 TV, 값비싼 그림들. 나연의 낡은 옷차림과 대비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정호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연이 들어오자 서류를 넘기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앉아라. 나연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새어머니 최미숙이 차가운 눈빛으로 나연을 훑어봤습니다. 15년 만에 찾아왔네. 돈이 필요해서. 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엄마 문제를 왜 내가 책임져야 하니? 새어머니 최미숙은 차갑게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이혼한 여자가 아프든 말든 그게 우리 집 일이야. 당신 아버지는 이미 위자료도 다 주셨어. 15년 전에 정리된 일이라고. 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엄마? 그 사람 선택이었잖아.
이혼할 때 당신을 포기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15년 전 법정에서 어머니는 나연의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나연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나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엄마를 살려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꺼낸 한마디. 돈이 필요하면 조건이 있다. 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건이요? 결혼해라. 순간 나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결혼. 이요? 그래.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돈을 주겠다. 아버지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상대는 강서준. 강 회장의 혼외자야. 나연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인터넷 기사에서. 재벌가 문제아 폭행 혐의로 구속 강 회장 숨겨진 아들 그런 제목들과 함께 떠돌던 이름. 그 사람이랑 결혼하라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집에서 원해. 형식상 결혼이 필요하대. 나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거래잖아요. 아버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원래 거래야.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지. 새어머니가 비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싫으면 말고. 우린 상관없어. 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투석실의 기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3일 안에 답해. 그날 밤 나연은 유일한 친구 김서연을 만났습니다. 낡은 술집 구석자리. 미쳤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서연은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나연아, 그 남자 기사 봤어? 폭행으로 구속까지 됐던 사람이라고. 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모든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나연은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투석실에서 어머니의 핏줄이 기계에 연결된 모습을 보며 나연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말라가는 몸. 3개월 전보다 10kg이나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나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 엄마를 지킬 수 있다면 나는 할 수 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결정했나? 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결혼할게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짧은 대답이 들렸습니다. 좋아. 다음 주에 만남을 주선하겠다. 계약서는 미리 준비해둬라. 계약서. 그 단어가 나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혼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나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회색 하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강서준.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보았습니다. 정과자, 폭행범, 재벌가 혼외자. 그런 수식어들만 가득한 남자. 나연은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얼굴인지, 어떤 성격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나연은 그 남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나연은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지정한 장소였습니다. 3시에 2층 라운지로 와라. 거기서 강서준을 만날 거다. 나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최대한 단정하게 입었지만 값비싼 호텔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라운지 입구에서 나연은 멈춰 섰습니다. 안쪽 구석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서준. 나연이 상상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거칠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셔츠, 정돈된 머리.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연이 다가가자 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나연 씨죠? 목소리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나연은 조심스럽게 앞에 앉았습니다. 서준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불편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돼서. 나연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 다 선택권이 없었으니까.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계약 조건은 들으셨죠? 형식상 결혼, 1년 후 이혼. 그동안 각자 생활하면 됩니다. 나연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차갑고 명확한 문장들. 박나연은, 강서준은 사랑도 감정도 없는 계약서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얘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신문에 많이 나왔으니까.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행 사건, 구속, 재벌가 혼외자. 사실인가요? 네. 전과도 있습니다. 2년 전 폭행죄로 6개월 복역했어요. 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후에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셨을 테니 계약을 파기하셔도 됩니다. 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할게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로 정했습니다. 소규모 예식장에서 진행할 거예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하객은 최소한으로만.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네.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서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서울 외곽의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연은 저렴한 대여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신부님, 5분 후 입장이세요. 직원의 목소리에 나연은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다른 예식장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연의 예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텅 빈 것처럼. 예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나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객석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연 쪽에는 친구 서연 단 한 명. 신랑 쪽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 회장도 강씨 집안 사람도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연의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뒷자리에 앉아 무표정하게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장하지 않았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뒷자리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이 안 오는 거 아니야? 역시. 이런 결혼식은. 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예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강서준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 약간 흐트러진 넥타이.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는 단상으로 올라가며 나연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를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기계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나연과 서준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신랑,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신부,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신부? 네. 네. 그럼 서로 반지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금속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졌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나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 하객들이 나가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정과 있다며? 재벌 혼외자라더라. 저런 결혼이 오래 갈 리가. 나연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인사도 없이 먼저 나갔습니다. 나연아. 친구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나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연락해. 힘들면 언제든. 서연도 떠났습니다. 집으로 가시죠. 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서준의 차는 고급 외제차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중고 세단이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여기가 신혼집입니까? 네. 제가 혼자 살던 곳이에요. 3층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나연은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재벌가 아들이 이런 곳에 산다고? 문을 열자 작은 원룸이 나타났습니다. 방 하나, 작은 부엌, 오래된 소파 하나. 화장실 문은 삐걱거렸고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셨어요? 네. 5년째 여기 살고 있습니다. 서준은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나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가구도 별로 없고 생활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잠만 자는 공간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서준이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얘기할 게 있어요. 나연은 삐걱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준은 그녀 맞은편 바닥에 앉았습니다. 우린 각자 사정이 있죠. 네. 겉으로만 부부로 지내고 나중에 이혼합시다. 1년 후 계약대로. 알겠습니다. 서로 사생활은 간섭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함께 나타나면 됩니다. 나연은 그 말에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더 편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잘게요. 방은 당신이 쓰세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거실에서. 괜찮아요. 저는 원래 거실에서 많이 잤어요. 서준은 소파에 이불을 꺼내 깔았습니다. 나연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창문 밖으로는 빌라 골목이 보였습니다. 나연은 침대에 앉아 결혼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금속. 이게 내 결혼이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나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벽 너머로 서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 집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계약으로 묶인 관계. 감정도 애정도 없는 결혼. 나연은 휴대폰으로 병원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입원비 5천만 원 입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약속을 지킬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침 7시. 나연은 주방에서 간단히 밥을 차렸습니다. 계란 후라이, 김치, 밥. 서준은 소파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식사하세요. 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서준은 어색하게 상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포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맛있네요. 서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아침 식사였습니다. 식사 후 서준은 낡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 출근해야 해서요. 어디 다니세요? 작은 물류회사에서 일합니다. 창고 정리 같은 거요. 재벌가 아들이 창고에서 일한다니. 나연은 의외였습니다.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서준은 문을 나갔습니다. 덜컥 문이 닫히는 소리. 나연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의 집에.
이제 이곳이 나연의 집이었습니다. 점심때 나연은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입금 확인됐나요? 아니요, 아직 입금 내역이 없는데요. 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연은 급하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아, 그거? 다음 주에 준다고 했잖아. 하지만 결혼식 끝나면 바로 주신다고. 언제 그랬냐? 급한 건 내 사정이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속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혼만 시키면 끝. 나연은 그저 아버지와 강 회장 사이의 거래 도구였습니다. 저는 뭘 한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도 했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여전히 밀려있고 자신은 낯선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나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저녁 9시 서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준은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나연이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울다 잠든 얼굴, 붉게 부은 눈. 서준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연과 서준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간단히 인사하고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한마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연은 매일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경력 단절 3년, 특별한 기술도 없는 그녀를 원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서준은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돌아왔습니다. 항상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살지만 서로를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 어느 날 오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연아. 엄마 왜? 어디 아파? 아니야. 그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이번 달 투석비도 밀렸다고. 다음 주부터는 투석을 못 받을 수도 있대. 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해결할게. 나연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아니야, 엄마.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연은 다시 아버지 집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새어머니 최미숙의 목소리. 나연이에요. 또, 뭐하러 왔어? 문이 열렸습니다. 새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들고 외출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회사 갔어. 왜? 병원비.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약속하셨잖아요. 새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약속? 무슨 약속? 결혼하면 5천만 원 주신다고. 언제 준다고 했냐? 급한 건 내 사정이지 우리가 왜? 나연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럼 결혼은 왜 시키셨어요? 저를 이용한 거잖아요. 이용. 내가 동의했잖아. 하지만 나가. 당장. 안 돼요.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나연이 새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짝. 새어머니의 손이 나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손을 대? 꺼져. 당장 나가. 나연은 비틀거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나가지 못해. 새어머니가 나연을 밀었습니다. 나연은 복도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쿵.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나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나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부은 뺨, 흐트러진 머리, 눈물 자국.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아파트 밖으로 나온 나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갈 곳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연은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 선명한 손가락 자국. 파운데이션으로 최대한 가렸습니다. 하지만 붓기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서준에게 들키면 안 됩니다. 물어볼 게 뻔했으니까. 나연은 방 안에만 있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 서준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다음 날 아침. 나연은 선글라스를 쓰고 부엌에 나왔습니다. 선글라스를요? 서준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눈이 좀 부셔서요. 집 안에서요? 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서준이 조심스럽게 선글라스를 벗겼습니다. 부은 뺨, 멍자국. 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니에요. 넘어졌어요. 나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넘어져서 손가락 자국이 생깁니까? 서준은 나연의 턱을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뺨에는 분명히 5손가락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가 때린 겁니다. 누구예요? 정말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봐도 알아요. 나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억지로 묻진 않겠어요. 하지만 그는 구급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발라야 합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차가운 연고가 뜨거운 뺨에 닿았습니다. 아프면 말하세요. 괜찮아요. 많이 다쳤네요. 서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누가 했든 용서할 수 없네요. 나연은 처음으로 서준의 눈을 제대로 봤습니다. 차갑게만 보였던 눈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저도 명목상이나마 남편이니까요. 서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나연은 구직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작은 회계 사무실이었습니다. 경력이 3년 단절이네요.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개인 사정으로. 어떤 사정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니 간병 때문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력도 없고 나이도 있으시고 현실적으로 어렵겠네요. 하지만 열심히. 죄송합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그날 하루에만 면접을 5군데 봤습니다.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경력이 부족해서. 나이가 좀 더 젊은 분들이 많아서. 카페 앞 벤치에 앉은 나연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8만 원. 이번 달 월세도 못 낼 금액이었습니다. 휴대폰에는 병원에서 온 문자. 투석비 미납으로 다음 주 치료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나연은 고개를 묻었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집으로 돌아온 나연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날 신었던 구두. 서준이 사준 명품 구두였습니다. 이건 신부가 신어야 예쁘니까요. 그날 서준이 건네며 했던 말. 나연은 구두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신지 않은 깨끗한 구두. 미안해요. 나연은 구두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고 명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중고 명품 매장. 나연은 한참을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연은 가방에서 구두를 꺼냈습니다.
새것 그대로의 구두. 어머니를 위해서야. 나연은 마침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 딸랑거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거 팔고 싶은데요. 직원이 구두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 이거 올해 신상이네요. 상태도 아주 좋고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15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150만 원. 투석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 하지만 지금 당장은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판매하시겠어요? 나연은 구두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신부가 신어야 예쁘니까요. 따뜻했던 그 목소리.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못 팔겠어요. 나연은 구두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네. 방금 팔기로. 정말 죄송해요. 나연은 급하게 가게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나연은 구두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길거리에서 나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나연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녁 8시. 나연은 정신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어두운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이쁘네. 혼자야?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연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야, 어디가? 잠깐만. 남자 둘이 나연을 따라왔습니다. 나연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가방 내놔. 빨리. 제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가방 열어봐. 뭐 있나? 한 남자가 나연의 가방을 잡아챘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그때 골목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준이었습니다. 뭐야, 누구야 너? 남자들이 돌아봤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내 아내한테 손 뗀 사람 각오해.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뭐? 아내? 하, 웃기네. 한 남자가 서준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쉽게 피하고 남자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으악! 서준의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두 남자는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도망쳤습니다. 서준은 나연에게 돌아섰습니다. 괜찮으세요? 나연은 멍하니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조용하고 차분한 남자가 맞나? 무서웠죠. 이제 괜찮아요. 서준이 나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연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준의 가슴에 기댄 채. 서준은 나연을 집까지 데려왔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집에 도착해서야 서준이 물었습니다. 왜 그 골목에 계셨어요? 그냥 걷다 보니 이 시간에 혼자 위험해요. 죄송해요. 서준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왔습니다. 마시세요. 진정하는 데 도움될 거예요. 나연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천만에요. 서준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까 싸우는 거. 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문에 나온 폭행 사건 때문에 익숙해진 거예요. 서준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 반대예요. 네. 제가 먼저 맞았던 적이 많아서 방어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연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과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하지만 제가 먼저 때린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지키려다 그렇게 됐죠. 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아버지 강 회장 아시죠? 네. 그분은 저를 인정하지 않아요. 혼외자니까. 숨겨야 할 존재니까. 서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문제아처럼 살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인정할 때까지, 이 아들은 내가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실 때까지, 나연은 처음으로 서준을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처럼 가족에게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비슷하네요. 나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서준도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진심이 오갔습니다. 그날 이후 나연과 서준의 관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여전히 각자의 방에서 잤지만 아침 식사는 함께 했습니다. 오늘 면접 있으시죠? 네. 오후 2시예요.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서준의 응원에 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대화들. 서준은 여전히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지만 돌아오면 꼭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연도 고생하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작은 것들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7군데 면접을 봤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통장 잔액은 3만 원. 어머니의 투석은 이번 주로 중단될 예정이었습니다. 나연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제발. 나연은 울먹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연은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서준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서준이 나연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하시는 거 알아요. 서준이 나연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일이죠?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하지만 얼마나 필요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 일인데. 우린 부부잖아요. 명목상이라도. 안 돼요. 이미 충분히 신세졌어요. 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순 없어요. 폐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도 힘드시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거 알아요. 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서준은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회장님. 네. 알겠습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나연은 의아했습니다. 회장님? 서준이 전화를 끊고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회장님이라고. 아, 회사 사장님이요. 서준이 얼버무렸습니다. 물류회사 사장님이 회장이세요? 작은 회사지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서준의 설명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나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나가봐야 해서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 시간에요? 네. 죄송해요. 서준은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나연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연은 청소를 하다가 서준의 책상 서랍이 열려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정리해야겠다. 서랍을 닫으려다 한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나연은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대학병원 투석비 완납 마이너스 5천만 원 환자명, 납부자명 익명 날짜 결혼식 다음 날. 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서랍 안에는 더 많은 서류가 있었습니다. 병원비 납부 영수증, 약값 영수증,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총액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다 서준 씨가? 나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물류회사 창고 직원이 이런 돈을 낼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 아래 또 다른 서류. 강그룹 이사회 참석 통지서 수신인 강서준 직책전략기획실 이사. 그럼 나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나연은 휴대폰으로 강서준을 검색했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강 회장 숨겨진 아들, 실은 경영 수업 중 강서준, 일부러 문제아 행세. 아버지 신뢰 얻기 위한 전략 익명 기부 주인공, 강서준으로 밝혀져 나연은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서준은 처음부터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룹의 핵심 인재였습니다. 일부러 바닥까지 내려가 현장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좁은 집도 창고 일도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야? 나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연은 친구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나 좀 이상한 거 발견했어. 뭔데? 서준 씨가. 사실은 재벌이었던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연은 발견한 서류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병원비도 서준 씨가 낸 것 같아. 진짜? 그럼 내 아버지는? 아버지는 처음부터 돈 줄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냥 나를 이용한 거지. 그럼 서준 씨는 왜 숨긴 거야? 그걸 모르겠어. 나한테 왜 말 안 한 걸까?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녁 9시. 서준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인사. 나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병원 영수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걸 보고 멈춰 섰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연이 영수증을 들어보였습니다.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서랍이 열려 있었거든요. 서준은 천천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설명해야겠네요. 네.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서준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강그룹의 이사입니다. 알아요. 검색해봤어요. 물류회사 창고 일은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룹 경영을 배우는 중이었죠. 그럼 이 좁은 집도 일부러 선택한 거예요. 밑바닥부터 배우라는 아버지 명령이었고요. 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서준이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병원비를 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돈을 줄 생각이 없다는 걸. 나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네. 우리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의 거래 내용도 알았어요. 그냥 결혼만 시키면 끝이라는 거. 그럼 왜? 그래서 제가 먼저 병원비를 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바로요. 익명으로. 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저한테 숨긴 거예요? 서준은 나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돈 때문에 나를 선택했다고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억지로 결혼하는 거라는 것도.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강요된 결혼, 계약 같은 관계. 하지만 함께 살면서. 서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함께 살면서 달라졌어요. 당신이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고 제 안부를 물어주고 작은 것들에 고마워할 때 저는 이 결혼이 진짜가 되길 바랐어요. 계약이 아니라 진심이 되길. 나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보. 진짜 바보예요. 미안해요. 숨겨서. 아니에요. 고마워요. 나연은 서준을 꼭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저도요. 저도 당신이 좋았어요. 언제부턴가. 서준도 나연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계약이었던 결혼이 진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눈이 내리는 밤. 나연과 서준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습니다. 앞으로는 비밀 없이 지내요. 나연이 말했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세요?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되고 싶다는 거. 아직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곧 말씀드릴게요. 걱정되지 않아요? 걱정되죠. 하지만 서준은 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두 사람은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나연과 서준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엄마. 투석을 마친 어머니는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나연아. 그리고 어머니가 서준을 봤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서준입니다. 서준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소문으로만 듣던 사위를.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제야 인사드려서. 아니야. 고맙구나. 나연이 곁에 있어줘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도 고맙습니다. 서준은 놀라 나연을 봤습니다. 어떻게? 병원에서 들었어. 익명 기부자가 있다고. 그 시기가 딱 나연이 결혼한 직후더라고.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연이 아버지가 줬을 리 없잖니. 그 사람 성격 내가 아는데. 엄마. 그래서 알았어. 사위가 해준 거구나. 정말 고마워요, 서준 씨. 어머니가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 나연이 잘 부탁해요. 네.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나연은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2주 후, 서준은 아버지 강 회장을 만났습니다. 회장실. 넓고 차가운 공간. 무슨 일이냐? 강 회장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정호 딸과의 계약 결혼 말이냐? 1년 후 이혼 예정이지. 그 건에 대해서입니다. 서준은 똑바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뭐? 강 회장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박나연 씨와 진짜 부부로 살 겁니다. 내 멋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살지 않을 겁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난 5년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일부러 문제아처럼 굴고 좁은 집에 살고 밑바닥 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냐? 아니요. 그 여자가 아니라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나? 절대 안 할 겁니다. 강 회장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그 여자. 아니, 내 아내는 재산 때문에 너를 선택한 게 아니라고 확신하나? 네. 어떻게 확신하지?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줬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요. 서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녀를 선택했습니다. 재산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요.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좋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책임져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같은 시각. 나연의 아버지 박정호의 회사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도 위기라고요? 새어머니 최미숙이 소리쳤습니다.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했어. 자금이 막혔다고. 박정호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강그룹에서 거래를 끊었어. 뭐? 왜? 이유는 모르겠어. 갑자기. 사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서준이 개입한 것입니다. 나연을 이용한 데가. 나연이한테 연락해봐. 지금 와서 무슨. 빨리 하라고. 박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받을까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응. 받아야 할 것 같아. 나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연아. 아버지다. 무슨 일이세요? 저기. 회사가 좀 어려워서. 강서준 씨한테 부탁 좀 해줄 수 있겠니?
나연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나연아, 제발. 이러지 마라. 아버지, 저 결혼시킬 때는 그렇게 냉정하셨잖아요. 나연아.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죠? 세상은 원래 거래하라고 하셨죠. 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 거래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죠. 나연아, 미안하다. 정말.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뭐해요? 아버지는 저를 딸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이용할 도구였죠. 나연아, 제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제 가족을 찾았어요. 나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준이 나연을 안았습니다. 응, 괜찮아. 후회 안 해요. 아버지인데. 아니, 전혀. 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은 아니더라고. 진짜 가족은. 나연은 서준을 봤습니다. 선택하는 거더라. 맞아요.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것처럼. 응. 나는 당신을 선택했어. 나도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입니다. 6개월 후, 나연과 서준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 여기 좋네요. 나연이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모시고 살 수 있을 만큼 넓어요. 서준이 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이미 어머님과 상의했어요. 언제? 지난주에 병원 갔을 때요. 나연은 서준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천만에요. 어머님은 제 어머님이기도 하니까요. 그날 오후 어머니가 짐을 싸서 왔습니다. 첫 저녁 식사. 작은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어머님. 서준이 어머니 그릇에 반찬을 올렸습니다. 고맙구나. 이렇게 좋은 사위를 뒀으니.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연아, 너 정말 복 많은 거 알지? 알아요, 엄마. 나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이렇게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네, 어머님.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연결된 가족.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2주 후, 나연은 작은 카페 앞에 섰습니다. 직원 모집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하러 왔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카페 사장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력이 좀 단절되어 있네요. 네. 개인 사정으로. 괜찮아요. 열심히만 하시면 돼요. 저희 카페는 사람을 봐요. 정말요? 네.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연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나연은 친구 서연을 만났습니다. 나연아, 얼굴이 완전 밝아졌다. 그치? 나도 느껴. 서준 씨랑 잘 돼가는 거야? 응. 정말 잘 되고 있어. 나연이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취업도 됐어. 작은 카페지만. 진짜? 축하해. 고마워. 너도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나연아, 정말 다행이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응. 나도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1년 후, 계약서상 이혼 예정일이었습니다. 나연과 서준은 그날 처음 만났던 호텔 라운지에 왔습니다. 1년 전 여기서 만났었죠. 나연이 말했습니다. 네. 처음 본 날. 그때는 정말 어색했는데. 저도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웨이터가 샴페인을 가져왔습니다. 주문하지 않았는데요. 서비스입니다. 결혼 1주년이시죠?
웨이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연과 서준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었습니다. 나연 씨. 서준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새로운 반지가 있었습니다. 계약 결혼 때의 반지가 아닌 진짜 약혼 반지였습니다. 이건 1년 전엔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나연 씨, 제 진짜 아내가 되어주시겠어요? 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네. 서준은 나연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달 후, 작은 결혼식장.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객 석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친구 서연, 카페 사장님, 동료들. 그리고 서준의 아버지 강 회장도 왔습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나연이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행복한 미소.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서준은 나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쁘네요. 당신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사랑으로. 결혼식이 끝나고 나연과 서준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님 다녀왔어요. 아이고, 신혼부부가 벌써 왔네. 밥 먹고 가려고. 네,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 따뜻한 국.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 마지막 나레이션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인연이 가장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진심으로 이어진 관계.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완성된 결혼.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2년 후, 같은 아파트. 조금 더 넓어진 거실. 나연은 카페 지점장이 되었고 서준은 그룹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엄마, 서준아, 밥 먹어요. 나연이 부엌에서 외쳤습니다. 네. 세 사람이 식탁에 모입니다. 그리고 식탁 옆에는 작은 아기 의자 하나. 우리 아기도 곧 태어나네. 나연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서준이 나연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고, 내 손주. 어머니도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60분이라는 긴 시간, 이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